안녕하세요. JSPLAN 아카데미 정영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법을 배울 건데요. 가정법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기회에 싹이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문법 노트 반드시 준비하시고, 다른 색깔 펜, 보이죠? 다른 색깔 펜, 삼색 펜 준비하시고, 제가 칠판에 쓰는 말, 입으로 뱉는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짧고 굵게 핵심만 짚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 과거입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 적는 모든 것은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트에도 그대로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자로 제가 바꾸는 색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필기를 제대로 해 놓으세요. 가정법 과거는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모양. 일단 쓰겠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형태고요. 동사가 과거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동사일 경우에는 were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하나 더 나오고요. 앞에 있는 주어를 1번 주어라면 얘를 주어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 2, 그리고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형 세트죠. 이거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앞으로 동사 원형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동사 원형입니다. 자, 해석법이 중요한데요. 해석법이 중요한데 그 전에 이름이 가정법 과거인 이유는 그것이 이 동사의 모양이 과거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 동사라고 해서 해석을 과거로 하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 가정법의 포인트입니다. 해석은 if는 당연히 만약에라고 읽고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 한다면입니다. 한다면. 분명히 과거 동사를 쓰는데 해석은 이렇게 현재처럼 하는 거 기억하세요. 주어가 동사 한다면, 여기는 주어가 동사라면이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동사라면 이렇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주어가 이 would에 대한 해석법 볼게요. 동사 할 것이다 또는 뭐 할 텐데요. 여기는 뭐 해야 할 것이다. should는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ould는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might가 담고 있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뭐 할지도 모른다겠죠. 뭐 할지도 모른다. 선생님이 여기다 쓰는 건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제가 쓰는 동시에 받아 적으세요.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의 포인트, 과거 동사를 쓰지만 해석은 한다면으로 한다. 그리고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문. 만약에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you wouldn't do this. 자, 가정법의 포인트는요, 동사의 모양입니다. 해석법 및 동사의 모양입니다. 이 동사가 과거 동사를 쓰였다고 해서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 해석은 사랑했다면이 아니라 사랑한다면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이 같이 걸려있는 가정법 과거의 구조이고요. 이랬을 때 여기 해석은 만약에 너가 사랑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것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번엔 not이 붙었으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사랑한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다고 해서 과거로 해석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정법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는 이것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면 이걸 하지 않을 건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정법 과거였고요. 가정법 과거.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여기 이름이 가정법 과거였던 이유는 동사의 모양이 과거 동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 이유는 if절 주어가 아니라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요. 과거 완료 보이죠? 과거 완료.
그리고 다시 역시 이어지는데 주어 to에다가 여기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오고요. 이 뒤에가 중요해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은 have pp입니다. have pp.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 여기는 가정법 과거는 한다면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했다면이라고 해석을 하겠네요. 했다면. 만약 주어가 뭐 했다면, 이렇게 만약 주어가 뭐 했다면 주어 to가 자 would have pp 해석법은 여기 해석법 적으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할 것이다 였으니까 이쪽은 한 단계 밀어서 과거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요. 펜 놓고 있지 말고 꼭 적으세요.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해야 할 것이다니까는 했어야 할 것이다. 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할게요. 해야 했을 것이다. 해야 했을 것이다. 이쪽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였으니까 could have pp는 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이 것이다들을 뭐 텐데로 바꾸면 좋아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뭐 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전부 다 과거로 땡겨줬습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예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에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If you had loved me, 네가 나를 이번에는 한다면이 아니라 이쪽을 사랑했다면으로 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 뒤에 이런 말이 이어질 것이에요. You wouldn't have done this. 이렇게요. 너는 이것을 했을 것이다니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야겠네요. 너가 나를 좋아했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가 나를 좋아했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요. 지금까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주어가 동사 했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화살표가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이렇게도 가겠네요. 만약에 옛날에 주어가 동사 했다면 이제 지금 와서 주어는 동사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이렇게 되는 걸 3번이라고 적고 혼합가정법이라 이름 짓겠습니다. 혼합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절과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이 갖다 어울리는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하고요. 한번 써볼게요. 예문을. If you had followed my advice, 나의 충고를 따랐었더라면 you would be happy now.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엔 had pp가 나왔고 그리고 이쪽엔 would be가 나왔네. 여기 had pp, would be. had pp, would be. 이쪽의 해석법은 어떻게 합니까? 따르다. 만약에 너가 내 충고를 따랐었다면 이라고 해석하네요. 그러면 지금이니까 이쪽에 와서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혼합가정법의 해석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would be를 유추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여기 있는 now 때문이었어요. now. 그쵸? 여기 이렇게 해서 이 would be를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혼합가정법에서 혼합가정법임을 알아보는 또는 문제를 맞추는 키포인트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합가정법에서 혼합가정법을 나타내주는 힌트는요. 첫 번째 now라는 것, 두 번째 today, 세 번째 nowadays, nowadays라는 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네요. these days,
자, 요즘, 오늘, 뭐 오늘날, 요즘에 이런 말들이 뒤에 어울리면은 이쪽을 가정법 과거로 맞춰줘야겠지. 그치? 요렇게 하면은 옛날 일이잖아요. 이거는 요즘 일을 뜻하니까 요쪽에 맞춰서 여기를 would have been이 아니라 would be로 맞춰준 것이 포인트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 지금 설명했습니다. 해석법 역시 적어놨고요. 혹시나 적지 못한 사람은 지금 지우기 전에 정지하시고 이쪽을 모두 필기를 해두세요. 지금까지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확 정리를 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가정법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접속사 if를 생략하는 가정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if를 생략하면요, 얘는 대부분 이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물론 이 과거 동사와도 같이 발생하긴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이쪽이므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if를 생략하면 얘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를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were 주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의문문 어순이니까 뒤에 물음표가 나와야 정상인데 물음표가 안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똑같이 만약에로 읽습니다. 물음표가 안 나오면. 그럼 이쪽도 동일합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had, 보세요. had, 주어, pp로 나가네. 이건 분명히 의문문 어순인데 만약에 뒤쪽에 물음표가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한다? 만약에로 해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if절에 if 해석, if가 생략됐을 때의 해석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가정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4번은 이름을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기타 가정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일단 명명하기를 기타 가정법이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다가 희망하지 않는 일. 똑같이 적으세요. 희망하지 않는 일. 요렇게요.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if절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이 뒤에 should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should 더하기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얘를 주어 1이라면 주어 2고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동사는 자유롭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 이 뒷문장이 이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라지 않는 가정이라고 했죠. 희망하지 않는 일. 희망하지 않는 일은 그럼 여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 혹시라도 동사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동사 한다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또는 뭐 동사 하세요. 명령문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의 숨겨둔 비밀 폴더를 발견한다면,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죠. 만약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내 숨겨둔 비밀 폴더를 발견한다면 I would be dead. 난 죽은 목숨이야. 이런 식으로 이어줄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 볼게요. 여긴 역시 if가 나오고 주어 were to라는 신기한 말이 나오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역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뒤에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아까 썼던 조동사의 과거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거요. 조동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다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동사 원형 제가 이렇게 쓴다고 말했었죠.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읽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갖다 읽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동사 한다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주어가 동사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가 동사 해야 할 것이다. 주어가 동사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네요. 그럼 이건 예문을 한번 적어 볼게요. If I
were to become 똑같이 받아 적으세요. become if I were to become a student again 이렇게 적고 I would study harder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해? 여기를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읽는다고. 자, 만약에 내가 그럴 일 없겠지만 become a student again 다시 한번 학생이 된다면 I will study harder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를 낼까요? 문제는 이쪽을 내겠죠. 이 were to를 보고 이쪽을 추측을 합니다. 오케이? 다음 그리고 여기서 아까 if를 생략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if를 생략하면 이쪽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 뒤에 물음표가 없으면 이쪽을 어떻게 읽어? 해석은 역시 만약에 혹시라도 뭐 한다면 이라고 저쪽을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if가 생략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긴 좀 특이하네. were, 주어, to 동사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were, 주어, to 동사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읽어. 어떻게 읽냐면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동사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갖다 읽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if절이 생략되는 법까지 한번 봤습니다. if절이 생략되는 것까지. 다시 가정법의 핵심, 가정법의 어법 문제 출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동사의 모양입니다. 아까 내가 적었던 1번과 2번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절의 동사의 모양, 과거 동사나 were 또는 had pp 그리고 주절의 동사의 모양,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 또는 조동사의 과거 완료형, 조동사 have pp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동사 모양을 정확히 캐치해낼 수 있느냐가 가정법 문법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기타 가정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번으로 IUC 가정법을 한번 볼게요. 많이 쉽네. 자, 5번 IUC 가정법입니다. 자, IUC 가정법은요, 역시 구조가 존재합니다. I wish라는 말이 나오고요. I wish라는 말이 나오고, 사실 대시 있는 건데 생략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I wish that, 여기다가 생략을 하고, 주어가 주어고요.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과거동사입니다. 과거동사. 과거동사. 두 번째, were가 나오고요. 세 번째, c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네 번째, had pp가 존재하고요. had pp.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could have pp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적었으면 뭐 해야 될까요? 해석법을 알아야겠지. 해석법, 그리고 어법 포인트. 강의 핵심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읽냐면, 집중하세요. 여기 어떻게 읽냐면 좋을 텐데 라고 읽습니다. 좋을 텐데. IUC 뜨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좋을 텐데예요. 좋을 텐데. 이 생략된 말은 만약에가 생략이 된 거야. 이 that은 만약에라고 읽습니다. 만약에 주어가 과거동사 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한다. 한다면. 주어가 과거동사 한다면. were는 과거동사 라면이라고 해야겠네요. 과거동사 라면. 과거동사 were 뭐뭐 라면. 그리고 could는 뭐 할 수 있다면이죠. 할 수 있다면. 이쪽은 여기가 뭐 한다면이니까 이쪽은 뭐겠어요? 뭐 했다면 요게 되겠고 했다면. 이쪽은 could have pp는 이게 할 수 있다면이니까 이쪽은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해석법을 각자 적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문을 쓸 테니까 여기 나온 해석법대로 한번 그대로 한글을 영어를 한글로 읽어봅시다. 잘 보세요. I wish I saw her yesterday.
이런 말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대로 읽습니다. 좋을 텐데 만약에 주어가 과거동사니까 뭐 한다면이죠. 다시 좋을 텐데 만약에 내가 과거동사니까는 여기를 해석 어떻게 해? 본다면이라고 해석을 하겠네요. 그녀를 근데 이게 뭐야? 어제? 왜 이러지? 틀렸죠. 여기 어제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본다면이 아니라 봤다면으로 찍어야 정상이지. 그럼 정확히 한다면 이 so가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돼요? 본다면이 아니라 봤다면이니까는 had seen으로 갖다 어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해석이 뭐다? 봤다면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다 had seen을 쓴 이유가 뭐였어요? 이 뒤에 나온 yesterday를 가지고 잡았죠. 즉 여기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를 알 수 있겠네. 해석법 배웠습니다. 문제 어떻게 냈는지 잘 보세요. 문제는 이 뒤쪽에다가 과거 시점을 표시하는 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점. 예를 들어서 삐리리 ago 몇 년 전에 뭐 이런 뜻. last 그리고 삐릴 뭐 last year, last week, last month 이런 거. 그리고 뭐 in 플러스 과거 년도 뭐 in 2002, 2002년에 이런 말이 나오겠고요. 또는 when 더하기 주어 더하기 과거 동사가 나올 수 있겠네. 주어가 동사 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기서 어울릴 수 있는 말은 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쵸? 그럼 이 위에 있는 놈들은 뭐랑 어울릴까요? 위에 있는 놈들은 현재랑 어울리겠죠? 아까 내가 현재를 표시하는 말들도 아까 가르쳐 주셨네. 1번 번호 쓰지 말자. today 아까 썼던 거 그대로죠. 뭐 today, now, 뭐 right now 이런 말도 있겠고 nowadays 요즘 그리고 these days 이것도 요즘이란 말이지. 이런 말이 어울리면은 얘네는 이거 세 개와 어울려야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 썼던 예문 꼭 기억하시고 암기해 두세요. 예문까지 외우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 I wish 가정법까지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I wish 가정법. 하나만 더 써볼까요? I wish. 내가 널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는 I wish 할 수 있다면이니까 I wish I could see you.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 말을 했으면 뭐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은 우리가 다 만들 줄 알아. 이제 사람이라면 우리 원숭이 아니죠. 배웠으면 이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자꾸 넣어서 말을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could study 이런 식으로요. 또는 다른 것도 해볼까요? 뭐 했다면 좋을 텐데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I wish I had eaten lunch. 내가 점심을 먹었다면 좋을 텐데예요. 점심을 먹는다면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뜻? 먹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I wish 가정법이었습니다. I wish 가정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입니다. 6번째는 as if 가정법입니다. as if 가정법. as if는 같은 말로 as though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as though.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해석법을 배우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하고 여기에 as if라는 말이 나옵니다. as though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s if 주어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첫 번째 아까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과거동사가 나왔네. 글씨를 똑바로 한번 쓰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동사, 두 번째 were,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뭐 나왔었어요? could 동사 원형이었죠. could의 동사 원형.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다시 뭐였다? 과거 동사가 있었으면 had pp가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could 동사 원형이 있었으면 could have pp도 있겠지? could have pp. 자, 썼으면 뭐 한다 이제? 해석법을 알아봐야겠네. 해석법. 주어가
동사 하다입니다. 주어가 동사 하다. 이 정도 다 알지? 이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해. 마치 주어가 과거 동사는 마치가 나왔으면 마치 뭐처럼이라고 해야겠지. 마치 동사 하는 것처럼. 이제 가정법 좀 감이 오죠. 동사를 과거로 써놓고 해석은 어떻게 해? 현재로 한다고요. 이게 가정법이야. 여기는 뭐인 것처럼, 여기는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요렇게. 그치? 그럼 헤드 PP는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 과거 동사가 하는 것처럼이니까 헤드 PP는 어떻게 한다? 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뭐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could 동사 원형이 할 수 있는 것처럼이니까 could have PP는 할 수 있었던 것처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똑같이 적으세요.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해석법을 알았네. 해석법을 알았네.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녀는 주로 드는 예문이에요. 선생님들이나 교과서에 주로 드는 예문엔 이 동사에 뭐 act나 talk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저도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잘 보이게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녀는 acts, 행동한다 라고 적었어요. 마치 she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녀가 행동한다. 마치 그녀가 뭘 나왔네? 뭐인 것처럼, 내 보스인 것처럼 행동한다. 가정법에 담겨있는 의미, 보스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보스인 것처럼 행동해. 이런 뜻이죠. 자, 하나 더. 그는 이야기한다. as if he had loved someone.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야기한다. 마치 그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말한다 라고 해놓고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에요?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누구 사랑해 본 적 없는데 지가 누굴 사랑해 본 것처럼 말해요. 요런 식이네. 그치?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은 해석에 유의하세요. 해석. 이건 어떻게 한다? 했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한다? 인 것처럼. 앞에가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절의 동사가 acted가 나왔어요. 해석 똑같아. 여기만 바뀌지. 그녀는 행동했다. 마치 그녀가 내 보스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말했다. 마치 그가 누군가를 사랑해 봤던 것처럼 말했다. 요렇게 되겠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네. 이 현재는 여기에 나온 과거에 준하는 말이야. 이게 과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도 얘가 과거야 라고 이해하면은 땡큐고, 모르겠으면 해석만 하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똑같아. 여기를 과거로 썼다는 얘기는 여기가 진짜 과거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과거란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고 as if 가정법을 한번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가정법의 일반적인 구문을 다 정리했고요. 남은 부분은 가정법 대용어구라고 해서 뭐 if it had not been for A, if it were not for A 이런 식으로 A가 없었다면, A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식으로 나온 게 있고, 이거를 대용하는 without A 또는 but for 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가르칠 영역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암기해야 하는 단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해당하는 문법 파트 책 하나 펴시고요. 직접 스스로 공부하시면 이제부터는 다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